안녕하세요. 스마트 설비 운영 제 4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제 4강 강의의 주 내용은 MX 컴포넌트,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미쓰비시 PLC의 메모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PLC가 이제 고정 메모리를 갖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디바이스 데이터 레지스터라든지 데이터 디바이스라든지 뭐 내부 메모리 M, 그리고 입력 접점 X, 출력 접점 Y와 같은 여러 가지 이제 PLC 메모리가 있는데, PC에서 C샵을 사용해서 PLC 메모리의 내용을 읽고 쓰기 하는 코드를 작성해서 실행 한번 해본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데이터를 공정 PLC에서 수집하기 위한 기본적인 도구에 해당하는 것인데, 지금 대상 PLC가 미쓰비시 PLC를 상정했기 때문에 미쓰비시사에서 어, 자기 회사의 PLC 내부 메모리를 접속할 수 있는 통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판매하고 있습니다만 한국에서는 뭐 PLC 사용자 개발자들한테 좀 나눠주는 모양을 취하고 있기는 합니다. 뭐 어쨌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MX 컴포넌트 4.0 API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모듈을 팔고 있는데, 그 소프트웨어 모듈을 이용하여 PC에서 PLC의 내부 메모리에 접근해서 메모리 데이터를 읽고 뭐 또는 뭐 필요한 경우 원격 제어할 때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쓰기 하는 코드 작성하는 것을 시연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은 뭐 당연히 C# 콘솔 프로그램으로 작성을 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충분치는 않았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화면은 C# 콘솔로 작성을 하지만 내부 엔진에 해당하는 것은 MX 컴포넌트 4.0. MX 컴포넌트라는 것은 미쓰비시사의 통신 프로그램 이름입니다. 그래서 MX 컴포넌트 4.0 API를 이용하여 통신을 수행을 합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뭐 PC 쪽하고 PLC 쪽 통신 설정을 보통 해주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 미쓰비시 같은 경우는 통신 설정 유틸리티라고 하는 별도의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MX 컴포넌트의 통신 설정을 하기 위해서 개발된 소프트웨어입니다. 요게 이제 있고, 요걸 가지고 설정을 하고 또 PC 측에서도 맞춰줘야 되고 PLC 측도 맞춰줘야 됩니다. 설정을 PLC 측은 지금 통신 설정 유틸리티를 사용을 해서 설정을 하면 되고, PC 측은 PC에 보통 보면 장치 관리자라는 게 있습니다. 디바이스 매니저라는 게 있는데, 장치 관리자에 들어가서 포트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PC는 포트가 유달리 많기 때문에 뭐 통신 포트가 뭐 수십 개나 되죠. 그래서 뭐 일단은 통신 포트를 찾아서 맞는 통신 포트, 지금 PLC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면 뭐 랜 케이블이라든지 아니면 US 케이블로 연결이 되어 있겠죠. 그런 경우에 이제 어느 케이블이 어느 포트에 연결되어 있는지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조금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까다롭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좀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가능하면 지금 4강이기 때문에 코드 지금 4강에 준비는 해왔습니다만 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가능하면 드리고, 안되면 다음 5강에서도 이어서 아마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6강까지는 아마 MX 컴포넌트 4.0을 C샵으로 인테그레이션 섞어서 작성하는 것, 작성해서 PLC 프로그램 PC에서 PLC의 내부 메모리를 데이터를 읽어오는 코드를 완벽하게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5강 다음 주까지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다음 주에도 내용을 확실히 이야기가 좀 힘들면 6주까지로 연장을 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PLC에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죠? 수집을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뭐 MySQL을 쓴다고 했는데 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사용법도 6강, 7강까지 6, 7강 정도는 아마 데이터베이스 설명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8강 정도에서 8번째 수업에서 중간고사를 보겠죠. 그래서 지금 이번 주가 이제 4강째인데 네 번째인데 벌써 9월 한 달이 다 갔습니다. 추석이 끼어 있어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9월 달에는 MX 컴포넌트 API를 이용한 PC PLC 통신 소프트웨어를 작성하는 것을 뭐 일단 시도해 본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뭐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습니다만 PC에서 제가 작성한 뭐 PLC 데이터, PLC의 D0부터 D12까지 디바이스를 읽고 쓰기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동영상으로 준비를 했는데 한번 실행이 되나요? 지금 실행이 파일이 지금 바뀌어 가지고 화면 실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소프트웨어가 실행되는 것을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데이터 레지스터 D 레지스터에서 쭉 읽어오는 것을 GXBox2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죠, 그죠? 요거는 뭐 읽어서 지금 콘솔 화면에서 화면에 출력한 모양입니다. 원래 이제 소프트웨어가 여기에 서버고 여기에 클라이언트 방식으로 해서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서버 클라이언트 통해서 이제 서버에서 지시를 해서 클라이언트에서 데이터를 보내는 방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했냐면 나중에 이제 MySQL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때, 그죠?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때 C# 지금 작성하는 콘솔 프로그램으로 PLC에서 읽은 데이터를, 그죠? PLC에서 읽은 데이터를 얘가 이제 PLC라고 그러면 DB에 넣고 다시 DB에서 뽑아내는 거는 뭐 파이썬 같은 걸 가지고 좀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뭐 모니터에 뭐 이렇게 뭐 그래프로 나타냅니다. 뭐 불량률 그래프를 나타내든지 나타내고, 뭐 필요한 경우 후반부에 나중에 이제 시간이 남으면 플라스크라고 하는 웹을 만드는 파이썬 소프트웨어를 파이썬 모듈을 써서 웹 서버까지 만들어 보겠습니다. 웹 서버까지. 예,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지금 데이터를 리딩하는 C# 소프트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까지는 아마 DB를 핸들링하는 것에 들어가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GXWorks2에서 모니터링하는 부분하고 이제 읽어오는 부분들이 자세히 좀 나와 있죠. 맨 끝에 부분에 지금 뭐 D9번, 67, D10번, 19가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67, D9번, D9번이 67인데 D10번은 84가 되어 있네요. 아직 쓰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D7번에 71 되어 있죠. 6하고 71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기 들어가 있는 내용을 이렇게 출력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출력을 한다. 그래서 데이터를 뽑아서 화면에 출력하는 C# 프로그램이
정상 동작하고 있다는 것을 GXBox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PLC 통신 프로그램의 구조에 대해서 지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C# 프로그램의 내부 메모리를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뭐 바이트 단위라든지 인티저 단위로 선언을 합니다. 보통 이제 M0하고 X0, Y20 이런 것은 바이트 단위로 선언을 합니다. 한 글자. 인트는 두 글자죠, 그죠? 그래서 PLC 전용 API, 그러니까 API는 앱을 만드는 앱을 프로그래밍하는 인터페이스 접속 장치다 그런 뜻이죠. 이름은 뭐 ACL, ACT, UTL, 타입 LIB인데요. 타입이라는 말 빠졌네요. TYPE입니다. 타입이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ACL UTL 타입 library.dll입니다. MX 컴포넌트 설치하면 이 파일도 설치가 되죠. 그래서 얘를 여기에 내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슷한 게 미쯔비시사에서 PLC 안에 이렇게 전용 API를 넣어 놨겠죠. 그래서 내부 메모리에 얘가 접근을 하고 받아온 거를 다시 통신선을 통해서 이쪽 API에 전달하면 화면에 뿌리는 구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MX 컴포넌트 4.0을 사용하는 방법인데 첫 번째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셋업 유틸리티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써서 상당한 세팅을 합니다. MX 컴포넌트가 설치가 되면 시작 프로그램에서 요 그림과 같은 통신 설정 프로그램, 영어로 뭐 커뮤니케이션 셋업 유틸리티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설치가 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작 프로그램 윈도우 버튼을 누르면 그죠? 윈도우 버튼을 누르면 통신 설정 유틸리티라는 게 여기 나타나 있죠. 앱이 그죠? 그래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하면 프로그램의 설정을 변경시킬 수가 있고 그냥 열기를 하면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하지 않고 그냥 열기를 하면 뭐 단지 볼 수만 있습니다.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MX 컴포넌트는 뭐 사용 방법이 지금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저 커뮤니케이션 셋업 유틸리티 이 아이를 가지고 이제 상당 부분 세팅을 하고 두 번째 C샵에 코드를 붙여 넣는 방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CSU 쪽에서 상당히 이제 자체 소프트웨어로 설정을 해버리고 코드에 꼭 필요한 것만 지금 C샵에서 쓸 수 있도록 해놓아 가지고 상당히 이제 유연하게 소프트웨어가 제작되어 있습니다. 자, PLC에서 설정하는 부분은 GXBox2 커넥션이라고 하는 곳에서 설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PC에서 설정하는 부분, 통신 포트 설정, 이 장치 관리자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장치 관리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뭐 시리얼 포트나 램 포트를 설정을 할 수 있죠. PC에서 이 포트 설정, 장치 관리자를 열고 거기서 설정된 포트 확인하고 파라미터도 확인을 한다. 나중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통신 설정 유틸리티를 열게 되면 지금 이와 같이 그림이 지금 나타납니다. 통신 설정 유틸리티 소프트웨어 화면인데 이 카드 탭 이 세 가지가 있죠. 이런 걸 카드 탭이라고 하죠. 그래서 타겟 세팅을 하고 리스트 뷰는 뭐 별 필요가 없고 나중에 이제 연결이 제대로 됐는데 설정이 제대로 됐는데 테스트하는 간단한 설정 연결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타겟 세팅을 합니다. 타겟 세팅을 하면 기본적으로 로지컬 스테이션 넘버, 논리적 국번 PLC 국번을 뭐 번호를 이렇게 넣게 되어 있죠. 요 뒤에는 코멘트 문입니다. 그래서 PC 사이드에서 설정하는 게 있고 PLC 사이드에서 설정하는 게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PC 측에서는 뭐 통신 포트
지금 콤6에서 콤4로 바뀌었나요? 자꾸 뺐다 꼈다 하다 보니까 좀 저도 USB 포트가 여러 개 있으니까 그죠? 번호가 다 붙어 있는데 그 포트의 번호에 케이블이 꽂혔는지 확인하는 것을 장치 관리자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결이 되면 연결이 됐다고 나오니까요. 그래서 통신 속도는 뭐 둘 다 맞춰줘야 되겠죠. PLC에서도 9600, PC에서도 9600 이렇게 맞춰줘야 됩니다. 타임아웃 시간은 뭐 이거는 1초, 10초인가요? 1초인가요? 10초죠. 만 미리세컨드니까 그죠? 그리고 뭐 컨트롤이라는 게 있는데 보통 이제 RS232 통신 USB도 이제 RS232 통신이니까 전기줄이 세 개 나갑니다. 한 개는 그라운드, 두 개는 이제 전압 신호가 나가고 들어가는 선인데 하나는 트랜스미터, 하나는 리시브해서 송신 수신선이 세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개가 보통 두 개가 더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두 개가 더 있는 경우는 보통 하나는 송신 관련 제어, 그러니까 지금 DTR이 송신 관련 제어입니다. 수신 관련 제어는 리턴 트랜스미션 뭐 쪽을 설정하는 게 이제 R 쪽이죠. 그래서 이 두 가닥선이 추가로 더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여기서는 설정을 해준다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핸드쉐이크라고 해가지고 신호를 주고받고 확인하는 절차를 컨트롤해서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장점은 있어요. 그러면 RS232는 보통 물리층에서만 하기 때문에 에러가 잘 나는데 에러를 상당히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통신 설정 유틸리티에서 위저드를 누르면 그죠? 위저드를 누르면 여기 통신 설정 위저드라고 되어 있죠. 도입부라고 되어 있는데 이 통신 설정 위저드는 뭐 ACT에 대한 통신 정보를, ACT는 소프트웨어 이름입니다. 미쓰비시 통신 소프트웨어. 그 통신 설정을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언제라도 백 버튼을 눌러가지고 설정한 것을 바꿀 수 있고 뭐 시작하려면 넥스트 클릭을 하나 그 말이죠, 그죠? 그리고 로지컬 국번, 논리적인 국번, PLC 국번을 선택을 해라. 그래서 로지컬 스테이션 넘버를 뭐 1로 입력을 했습니다. 넥스트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1번을 놓고 넥스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 통신 설정 위저드, 뭐 로지컬 넘버, 스테이션 넘버가 이미 존재하는데 do you wish to continue and view overwrite, 그러니까 뭐 여기 이거 이미 있는데 뭐 오버라이트, 그러니까 덮어쓰기 해도 되느냐 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뭐 아니요 하든지 예 하든 상관없습니다. 뭐 1번 그대로 유지할 거면. 그러면 이제 PC 사이드, PC 측 통신 설정부터 시작이 되겠죠. 얘가 이제 보통 이제 PLC 쪽이고, 이거는 PC 쪽, 굽히는 PC 쪽이라고 보통 합니다. 그래서 프리즈 셀렉트 PC 사이드 인터페이스에서 뭐 지금 제가 하는 것은 미쓰비시 FX 시리즈가 달려 있다 보니까 시리얼 통신 케이블 RS232 케이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C 쪽은 USB로 되어 있고 PLC 쪽은 조금 큰 9핀 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C 사이드가 시리얼로 되어 있다. 뭐 USB도 시리얼이라고 하니까 통신 설정은 포트가 6번이다. 그런 뜻입니다. 타임아웃은 10초다. 뭐 그런 뜻이죠. 그래서 포트가 6번이라는 것은 PC 장치 관리자에서 번호 6번을 할당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PC하고 PLC가 맞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건 PC가 지금 6번이라는 뜻이죠. 네, PC가 6번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PC 사이드니까. 그래서 요거는 장치 관리자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장치 관리자가 갖고 있습니다. 정보를. 그래서 넥스트 버튼을 누르면 자, 여기가 다 끝나면 넥스트 버튼 누르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PLC 사이드로 넘어가죠. 그래서 PLC 사이드에 지금 뭐
CPU 모듈에 연결이 되어 있다면 USB가 그죠. 요거 같은 경우는 통신 설정 실제 이제 요거 모듈 설정이 CPU 타입이 FX1N입니다. 그래서 전송 속도는 9600bps로 되어 있고 제어는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실 때는 PLC가 없기 때문에 GX 시뮬레이터를 사용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GX 시뮬레이터를 써도 똑같은 효과가 납니다. PLC가 없어도 있다고 보고 하니까요. 자, 이렇게 설정한 다음에 넥스트를 누릅니다. 자, 넥스트를 누르면 커뮤니케이션 설정 위저드가 이제 막바지에 옵니다. 그래서 통신 위저드, 설정 위저드가 뭐 정보 취합하는 게 끝났다. 피니시 버튼 눌러라. 그래가지고 로지컬 국번을 빌드해라.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코멘트는 뭐 제가 PC, PLC 통신하는 거라고 이렇게 간단히 썼습니다. 피니시를 누르면 설정이 끝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PLC와 PC를 설정하는 주로 이제 PLC 쪽 설정에 적합한 GXWorks2 통신 포트 설정이 끝났죠, 그죠? 통신 포트 MX 컴포넌트의 통신 셋업 유틸리티에 의한 설정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요거 저 통신 설정 유틸리티를 가지고 설정을 했다. 거기 요 그림이 여기 나와 있었죠. 그래서 요 소프트웨어입니다. 아이콘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를 클릭하면 요런 통신 설정 유틸리티가 뜨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테스트 커넥션 테스트 버튼을 눌러 가지고 위저드 들어가서 그죠? 실행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거 지금 저 여기 설명이 빠졌는데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이제 파워포인트를 상강 때 작성을 했는데 너무 길어서 그때 제대로 하지 못했고 이번 주 4강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4강에서는 또 추가적으로 또 위저드 부분도 다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본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커뮤니케이션 셋업 유틸리티를 가지고 그죠? 셋업 유틸리티를 가지고 설정하는 방법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요거는 이제 GXBox2를 열면 또 PLC 쪽에 통신 설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트랜스퍼 셋업 커넥션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지금 나와 있나요? 일단은 한번 GXBox2가 화면에 하나 떠 있네요. GXWorks2를 실행하면서 한번 봅시다. 지금 여기 이제 GXWorks2인데 새로 만들기에서 저는 이제 FX로 되어 있기 때문에 FX로 떴습니다. 이렇게 화면을 만들고 프로그램 작성하지 않더라도 그죠? 여기 프로젝트 내비게이터 창에 보면 세 번째 커넥션 데스티네이션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이 부분에 연결된 게 얘죠, 그죠? 커넥션 1이라고 되어 있는데 따닥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파워포인트에서 설명을 드린 게 지금 요 부분,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트랜스퍼 셋업 커넥션입니다. 요거죠, 그죠? 트랜스퍼 셋업 커넥션. 그래서 PC 사이드, PLC 사이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스트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 지금 테스트가 안 된다 되어 있는데 설정이 좀 잘못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19.2가 아니고 9.6인데 자꾸 바뀌어요. 그래서 오케이 하면
그래도 좀 포트가 지금 포트가 또 그래서 포트가 이 통신 쪽은 디바이스 매니저로 항상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윈도우 X를 하면 이렇게 이제 윈도우 X를 하면 다시 해보겠습니다. 윈도우 X 하면 그죠? 장치 관리자가 있죠, 그죠? 엔터 치면 그죠? 지금 장치 관리자가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포트 앤드 LPT라는 게 있습니다. 장치 관리자 안에 따닥하면 이제 지금 프롤리픽 USB to 시리얼 콤 포트라고 돼 있죠. 여기에 이제 케이블 꽂아놨는데 콤5로 바뀌었네요. 이게 지금 자꾸 바뀝니다. 콤5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봅시다. Shift X 누르면 그죠? 장치 관리자가 있죠. 장치 관리자를 열어가지고 콤 포트 앤 LPT 이걸 누르면 그죠? 콤5로 되어 있죠, 그죠? 콤5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확인을 하고 요 지금 저 콤4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PC 사이드 시리얼 USB 요 부분을 얘를 좀 줄일까요? 반으로 줄이고 장치 관리를 이렇게 띄웁시다. 너무 크나? 이쪽. 자, 따닥 하면 그죠? 얘가 뜨죠, 그죠? 지금 여기 이제 5번으로 되어 있는데 얘는 지금 4번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시리얼 USB를 눌러가지고 4번을 5번으로 바꿔줍니다. 속도도 9600으로 바꿔줍니다. 요 상태에서 이제 요거를 누르면 그죠? 따닥 하면 포트 설정이 나옵니다. 여기도 9600 되어 있죠? 그죠? 요렇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두 개가 맞아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장치 관리자는 PC 쪽에 내용을 설명하는 거죠. PC 쪽에 내용을 설명하는 거고, 그죠? 콤5로 되어 있잖아요. 콤5 포트 설정. 그 콤5의 설정이 이렇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9600으로 되어 있다. 속도가 비트파 초가 bps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보면 PC 쪽 인터페이스가 콤5로 이제 바뀌었죠, 그죠? 그리고 트랜스미션 스피드가 9600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하고 요 통신 설정이 맞아야 됩니다. 두 개가 맞아야 이게 통신이 가능합니다. 이 상태로 이제 커넥션 테스트를 하면 당연히 successfully connected with the FX1N 그러니까 PLC하고 실제로 이제 연결이 성공적으로 되었다고 테스트 성공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상태가 돼야 PLC의 내부 메모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온라인에서 모니터 모니터 모드 디바이스 버퍼 메모리 배치가 있죠, 그죠? 여기서 이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X0 이렇게 쳐주면 그죠? X0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나옵니다. 그리고 뭐 Y0 또 쳐주면 Y에 대해서도 이렇게 자세히 나옵니다. Y는 뭐 이렇게 뭐가 1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그다음 뭐 M0에 대해서 엔터 쳐주면 또 M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M은 1이 이제 붙어 있죠, 그죠? 1이 붙어 있습니다. 뭐 이런 상태입니다. 뭐 이건 저 에러가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내부 메모리에 어쨌든 통신이 되니까 PLC 내부 메모리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GXBox 2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맞춰준다. 그래서 사실 프로그램 짜지 않더라도 그죠? 짜지 않더라도 빈 프로그램이잖아요. 짜지 않더라도 통신 설정은 해줘야 된다. 통신 설정은 여기서 해준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창에서 이거 다 지우고 새 프로젝트 FX CPU, FX1N 타입하고 시리즈를 맞춰줘야 되겠죠, 그죠? 오케이 하고 옛날 거뭐 세이브 안 하겠다. 이렇게 뭐 프로그램 있어도 됩니다. 뭐 제가 작성한 프로그램이 FX 자기유지 아까 수업하기 전에 테스트를 해봤는데
얘를 이렇게 불러올 수도 있겠죠, 그죠? 여기 자기유지 쪽입니다. 그래서 x0, x1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얘를 뭐 라이트 투 PLC 하면 unusable comfort 또 unusable comfort를 쓸 수 없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게 새로 있기 때문에 커넥션 데스티네이션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 밖에 있죠, 그죠? 컴 4로 밖에 있고 속도도 19.2로 밖에 있습니다. 이게 자꾸 왜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뭐 지금 5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PC가 지금 5번으로 되어 있죠. 속도도 960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커넥션 테스트에서 successfully 나와야 이제 이게 가능합니다. 일단 그렇게 되면 온라인에서 라이트 투 PLC가 되겠죠. 이렇게 select all 한 다음에 execute 누르면 PLC 이렇게 써집니다. 지금 PLC 쓰고 있죠. 이제 파라메타 컴플리티드가 나왔습니다. 실제 이거 박스 PLC 이렇게 생겼는데 이 박스 PLC에 GXBox 2에서 프로그램된 내용 간단한 자기유지 회로를 지금 다운로드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이제 3개를 썼는데 디바이스 코멘트 썼고 없는데 그죠? 없는데 뭐 하여튼 캔슬 됐습니다. 프로그램은 이 회로를 썼고 파라메타를 썼습니다. 예, 예. 자,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닫고 다시 온라인 모니터 모드 가서 그죠? 자, 모니터 모드 들어왔죠, 그죠? 자, X0는 X1번 당연히 B 접점이니까 붙어 있어야 정상이죠. X0는 A 접점이니까 떨어져 있습니다. Shift 엔터 누르면 그죠? 붙겠죠. 붙으면 이제 M0가 붙고 M0가 붙으면 자기유지가 성립하고 M0가 붙으면 Y 5번 여기 이제 미쯔비시 PLC FX 시리즈는 지금 입력 접점 점수가 20개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5번으로 해놨습니다. 제가. 그래서 5번에 불 켜지는 모양으로 되어 있죠.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되어 있고 이 상태에서 이제 그 온라인에 가서 그죠? 모니터에 디바이스 버퍼 메모리 배치 보면 X0 엔터 하면 그죠? X0는 좀 올라왔나요? 0으로 지금 되어 있네. Y0 엔터. 자, Y5번이 불 켜져 있죠? Y5번이 그죠? Y0, Y10번 이렇게 점프를 하고 있습니다. Y5번이 불 켜져 있습니다. 그리고 M은 M0 엔터 치면 그죠? M0 이것도 지금 그렇게 되네. M0, M10번 이렇게 되네. M0가 지금 불 켜져 있죠. M0가 지금 이렇게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X는 들어왔다 나간 모양이죠, 그죠? 들어왔다 원터치가 돼가지고 그런 모양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하고 디바이스 버퍼 메모리 배치 사이의 관계를 보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그죠? 중요한 거는 이제 요 커넥션에서 그 컴포트 5번 속도가 9600 이런 것들이 요 PC하고 맞아야 되는 얘는 PC 설정이니까요, 그죠? PLC는 뭐 따로입니다. 그래서 이건 PC에 5번하고 맞아야 된다. 얘가 포트 설정에 9600으로 되어 있다. 요게 일치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